월 500만 원을 벌어도 매일 밤 불안에 뒤척이는 50대가 있습니다. 반면 월 200만 원으로도 세상 평온한 60대가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최근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구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 원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은 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잠시 후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한 50대 부장님의 이야기와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그 누구보다 평온한 60대 은퇴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후의 결정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쉼없이 달려온 김영수 부장님, 올해 55입니다. 세후 월급은 500만 원이 훌쩍 넘고 얼마 전 대출을 모두 갚은 10억 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중년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검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년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던 월급 500만 원이 어느 날 아침 0이 된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수억 원 자산가도 불안하다 는 제목의 영상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딱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다음 달 관리비를 내기 위해 아파트 벽돌 한 장을 빼서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직 대학생인 막내딸의 졸업과 결혼 언제 편찮으실지 모르는 시골의 노부모님,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평균 수명까지. 그의 불안은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진 뒤 예측 불가능한 지출의 파도가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 부족. 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반면 3년 전 교직에서 은퇴한 박진우 선생님은 올해 68입니다. 그의 한 달 수입은 정확히 200만 원. 국민연금에서 120만 원,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부부가 사는 작은 집을 담보로 가입한 주택연금에서 80만 원이 매달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금액만 보면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쳐 팍팍할 것 같지만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습니다. 그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200만 원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보장된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는 은퇴 10년 전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은 곧바로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전환했고,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집을 연금 나오는 집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 하나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60세 이후 현금 흐름이 끊기면 결국 월 150만 원짜리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평온함은 넘치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내 삶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득의 형태입니다. 김 부장님의 500만 원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급여 소득입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시한부 소득인 셈이죠. 반면 박 선생님의 200만 원은 평생 보장되는 연금 소득입니다. 이것은 곧 자산의 유동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50만 원에 달하지만 주된 수입원인 공적연금 소득은 평균 12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 부장님처럼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매달 발생하는 130만 원의 부족분을
매울 현금 흐름이 없다면 결국 집을 팔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노후 불안의 진짜 정체는 자산의 총량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지금 김 부장님과 같은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잠재우고 10년 뒤 박 선생님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연금 파이프라인을 지도 그리듯 총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해 나의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 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연금저축이나 IRP는 없는지, 있다면 수익률은 몇 %인지 마치 내 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듯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 문제를 해결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잠자는 자산을 깨워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중장년층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묶여 있습니다. 이 자산을 죽을 때까지 깔고 앉아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평생 월급을 주는 직원으로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이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낡은 집 한 채를 물려주고 용돈을 받는 부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집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독립적인 부모로 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뢰를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가난해지는 가장 흔하고 비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한 전문가의 글에 따르면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 보증을 서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돕는 것과 나의 마지막 생존 자금을 내어주며 함께 수렁에 빠지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선을 단호하게 긋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의 불안과 월 200만 원의 여유. 이 차이는 결국 은퇴 후 내 삶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직장과 변동성 큰 시장에 내 노후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가 직접 설계한 안정적인 시스템에 내 노후를 맡길 것인가. 행복한 노후는 수십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규모에 맞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연금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당신의 10년 뒤는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